전자시계가 좀 전반적으로 되게 작은 사이즈가 유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는 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조금 독특한 컨셉도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뭐 이렇게 되게 다용도로 스포츠성이 되게 좋습니다. 방수도 잘 돼서 그냥 물속에 막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또 이게 시간과 요일 같은 정보들도 다 이제 폭넓게 잘 제공을 해주고, 그런 측면 때문에 뭐 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인업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리고 워낙 요즘은 많이 이제 색깔 있는 걸 많이 사다가 거의 다 검은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곧 눈이 올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흰눈 오는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 안에를 이제 다이얼이라고 하는데요. 동그란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세로선이 이렇게 쭉 가 있어요. 약간 미세한 이게 은회색이 나는 세로선들인데, 이게 바로 그 하버 브릿지의 그 기둥 구조물을 이제 형상화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시계 디자인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논문과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령 사태와 같은 사건들은 더욱 화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화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화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 텐데요. 특별히 화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요즘 시기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엄령 사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데, 분명히 잘못한 사람을 책임을 지고 뭔가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막 길에도 뛰어나오시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화병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과연 따로 있을까? 우리 모두 화가 나긴 나거든요. 물론 근데 여기서 구분할 건 있죠. 화가 나는 것과 화의 병이 생기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화는 우리 모두 지금 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화가 병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심리학자들이 좀 한의학과는 좀 다른 관점, 심리학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병에 잘 걸릴까에 대한 약간 가설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개발한 검사 안에도 화병 특성 척도라는 검사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화병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특성이 뭘까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잰 건데, 아직은 좀 잠정적이죠. 화병에 잘 걸리는 사람,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가 좀 연구한 바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생긴 화를 유발시킨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어떠한 방법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게 기술적으로 내가 능력이 떨어져서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너무 사회적으로 도저히 나의 영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효능감이 크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화병에 제일 취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화가 나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현 시대에 와서 화병에 대한 주안점이 예전처럼 분노 억제가 아니라 분노 조절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화병 경험의 분석에서 화병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쌓인다는 부분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분노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현대에 있어서 화병에 대한 관심은 예전같이 좀 분노 억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 화병 하면은 주로 그냥 며느리 병이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막 시어머니와 이제 그런 억압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고 막 한이 쌓여서 막 네.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이다라고 보았는데, 근데 화병의 기본 전제는
내가 얼마나 지금 뭐 답답하고 힘드냐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나에게 화를 유발했던 어떤 상황이 존재하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고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방이라서 이런 것 같은데 원인과 그 정황이 진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병이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없죠. 이런 식의 진단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상황으로 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이런 분노가 있어도 어디에다 말도 꺼낼 수 예전에는 이제 한번 이제 시댁에 가면 친정에도 못 가게 했거든요. 한번 갔으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 아, 맞습니다. 해가지고 돌아와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옛날 드라마에 보면 나와요. 네. 근데 요즘은 조금 열받으면 바로 이제 친정에 가서 바로 장기 농성 체제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화병을 얘기하려면 이미 그런 어떤 과거의 억압적인 체제 때문에 생겼던 어떤 그런 표출 못하는 증상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화가 유발됐고 그 화를 내가 적재적소에서 그 원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럼 분노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적응적이죠. 네, 원점을 타격해서 풍선이 날라오면 제일 좋은 거는 원점을 타격해서 풍선을 못 날리게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적이게 되겠죠. 물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못 하는 거기는 한데 분노를 가장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생긴 문제라면 약간 유머 같은 걸로 승화해서 그냥 지나갈 수 만약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라면 뭐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예전에는 이제 분노를 억제하고 그리고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전통적인 화병이었는데, 그런 예전과 달리 현대 청년 화병의 특징으로는 이제 분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서구 문화적인 대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화병의 원인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뭐 우리 사회가 서구적이 됐죠. 맞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서구적이 돼 있잖아요. K-팝이 왜 성공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열쇠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가 가진 엄청나게 빠른 글로벌라이제이션 적응력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우리 게 뭐였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속도감이 이런 데 되게 큰 힘을 줬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모든 변화가 되게 빠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생활 양식 같은 걸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빨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가 쌓이더라도 그거를 이제 표출해 내는 방식은 되게 좀 다를 수 있어진 거죠. 네. 그걸 그냥 참으면 전통적 서양의학에서도 그 참음의 에너지, 분노나 이런 것들은 몸에서 신체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전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있어요. 지금의 환자분들에게도. 하지만 뭔가 분노가 그냥 그 원점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 지금 탄핵이 안 된다고 해서 하야를 안 하신다서 내가 가가지고 일이 나와 하고 끌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 분노가 있는 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걸 뭐 그냥 길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응원봉도 흔들고 막 그래서 풀리면 좋은 일인데 그게 아니라 막 집에 있으면서 막 화가 나면 누군가는 막 술을 막 과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엉뚱한 데다가 막 발로 차고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화병의 기본적 원인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화병 원인은 같은데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좀 현대 와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의 화병이 늘어난다는 통계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연구가 사회와 청년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사회가 험해졌다.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험했거든요. 맞습니다. 왜 자기가 살았던 시절은 되게 따뜻하고 좋았고 지금은 되게 뭔가 험악한 것처럼 묘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험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지금 사회가 특별히 더 많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온라인이나 그 뉴스나 이런 매스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많아지니까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이렇게 크게 뭐 그런 많이 폭력적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크게 동의가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어렸을 때는 보면은 막 그냥 길 가다가 막 경찰이나 군인이 막 사람 잡아다가 네, 막 끌고 가고 막 때리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네, 네, 그 맞습니다. 흔했고 길에서도 막 불량배들도 막 다 다니고 맞아요. 사람 막 잡혀가서 인신매매 끌려가고 이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회였는데 지금은 되게 뭔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네. 이게 전형적인 노년층의 우리 땐 좋은 시절이었다 그 전형적인 인지 오류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적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지도층에 가면 세상에 험한 꼴이 안 보여졌었겠죠 옛날에. 근데 요즘엔 언론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그런 어떤 표출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 맞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요즘 젊은 놈들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대가 더 폭력적이라 생각은 안 듭니다. 단지 그냥 이 세대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좌절이 되게 큰 건 맞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전 세대보다 더 이것에 대해서 참고 기다릴 유인가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참고 기다리면 그래도 나도 이제 좀 살림도 살이 나라지고 좀 승진도 하고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기대의 확보가 달성될 확률이 훨씬 좀 떨어진 어떻게 보면 좀 좌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연구는 한의학적인 연구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많은 좌절 그리고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들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은 또 예전과 달리 또 어떤 취약성이 더 생겼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런 어떤 폭력성이나 잠재적인 위협 같은 것들에 어떻게 이제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답을 알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출발점이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본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어디서 근무하고 계신 누구이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에서 지금 수련 과정에 있는 박성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2월에 만나터 랩실에서 졸업을 했고 이번 3월부터 이제 수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연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병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만 화병이 있는 문화적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형 화병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저희 한의학팀 연구팀에 있는 다른 그런 한의사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거나 또 문헌들을 봤을 때 화병이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그거를 알지 못한 것이지 사실 분노를 메인으로 하는 그 질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또 그쪽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래서 뭐 이 화병이 뭐 적응장애다 아니면 뭐 CPTSD의 일환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질환들과 이 화병이 다른 부분은 확실히 좀 분노를 강하게 경험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절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화병으로 좀 진단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양 진단에서는 겉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분노가 이제 드러나서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 행동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화병의 특징은 꼭 그게 표현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내면에 잠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서양 정신의학에서는 그런 측면을 좀 주목하기 좀 어려워. 물론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일부 주목한 측면은 있긴 한데 그쪽은 좀 너무 이제 섹슈얼한 쪽을 더 강조를 했었던 거고 이쪽은 그렇다고 또 타나토스 같은 그런 또 후계 욕구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좀 약간 다른 측면을 하는데 이걸 좀 서양 정신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좀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번 연구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던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의 분노 억제 스타일과는 다르게 청년 화병 환자들은 서구 문화적 대처와 닮아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재 청년 화병 환자들 대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에는 이전에 화병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화병하면 생각은 드는 게 좀 중년의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시어머님이나 뭐 남편과 갈등을 경험하는데 본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희생하시고 또 억압하는 면이 줄을 이루어가 이게 사실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화병이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이 많이 깨지기도 했고 그리고 단순히 억압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출하고 다양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단순히 분노를 억압하거나 또는 뭐 표출하거나 둘 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게 화병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론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30대의 화병을 특징으로 이제 화병에 걸린 분들이 주로 화병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게 직장에서 이제 문제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이 상사분이 뭐 그만두거나 내가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여야지만 결국에 이 상황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뭐 이 상사분한테 어떻게 해달라 이거 시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직적인 관계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그만두고 다른 데 알려보려고 해도 이게 자신의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상 그렇게 이직이 쉽지도 않은 환경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서 이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화병에 걸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화병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90%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별이 발병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하나의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들이 화병에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통적인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머니상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많이 화병이 언급되고 연구가 되었던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또 보면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실 화병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연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 뭐 남성들의 화병도 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의 한계에도 그 부분을 적었었는데, 네. 그래서 여성들이 높은 이유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분노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것에 실패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연구가 주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실까요? 그와 관련된 이렇게 소감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얘기 들으면서 사실 누구나 이게 또 청년이라고 꼭 집을 필요가 없이 누구나 이런 상황을 겪기 마련이에요. 사실 그 저희 화병 연구할 때 교수님도 화병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연구 같이 하면서 설문지도 같이 개발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거 직접 풀어보시면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이런 분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통계를 사용해서 수치를 분석하는 논문을 많이 작성하는데, 이번에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질적인 연구 방법을 처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어떠한 질환을 정의를 내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GSM-5에 우리가 뭔가 효율성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단 기준을 만들어줬지만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로운 뭐 진단 체계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